반갑습니다. 수학 강사 임지현입니다. 어, 네, 지금 사실 뭐 이제 외대부고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학생들도 이제 관심 많이 갖고 있을 거고 한데 이제 합격 발표가 되는 때는 이제 12월이고 사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학원에서 외대부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가장 많이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이 덜컥 합격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미리 이렇게 희망은 하고 있었지만 미리 뭔가 준비를 했던 것은 없는데 덜컥 합격을 해버렸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많아서 정말 경쟁이 외대보고 학생들이 정말 어떤 공부의 성실성도 좋고 어떤 재능들도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경쟁이 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합격하는 것은 사실 어떤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죠. 합격은 뭔가 이제 기다리는 것이고 합격을 한 다음에 정말 승부를 잘 보기 위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리 이제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과정이 절대로 외대부고를 가지 않게 됐을 때에 손해 보는 일들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저는 이제 임재현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수학을 좀 전공을 했고 이전에 원장님께서는 학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 여기 밝혀버려서요. 외대부고 전임 강사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지도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 SNT로 좀 넘어와서 외대부고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외대부고 수학 내신에 대해서 좀 제가 느끼는 바들을 좀 개괄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먼저 좀 완벽을 요구하는 초고밀도 경쟁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 다수가 이미 수학 과목들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랑 대수 미적에 대해서 많은 회차 공부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는 기본기를 다지는 과정보다는 좀 심화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실 입학 전에 이제 과목별로 몇 번이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 몇 번이나 공부를 하는 것이 좀 사실 이상적이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떻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냐면 과목별로 7, 8회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죄송스럽게도 충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저도 이제 이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거든요. 저는 중산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서울대를 나왔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제 전형적으로 학원발로 서울대에 간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20년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도 저는 입학하기 전에 7, 8회를 과목별로 다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그보다 절대 못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최대한 빠르게 패스트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차근차근 고등학생들 그리고 예비고1 학생들은 아직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차근차근 1회를 정독한다라는 것은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좀 빠르게 하더라도 여러 회차를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 간의 경쟁이 있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진도의 확장 깊이의 천착이라고 써놨는데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은 과목들을 수학에서 요구하기도 하고요. 한 과목 한 과목을 할 때 굉장히 깊이 있게 좀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대학 수준의 수학을 각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학교에 맞춰서 정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비 고1 그러니까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정말 단기적이지 않게 2학년 1, 2학기 전부를 내다보는 어떤 그런 준비가 지금 꼭 필요하고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대부고에 입학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밟게 되는 어떤 과정의 편제가 어떻게 되는지 좀 여기 표로 좀 정리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1학년 1, 2학기 동안은 다른 학교랑 비슷해요. 공통수학 1, 2를 이제 한 학기씩 걸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외대부고는 2학년 때 이제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는 국제 트랙이고 지금 여기에 보시는 자연 트랙과 인문 트랙이 있는데 국제 트랙은 좀 논해를 하도록 하고요. 가장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것이 자연 트랙입니다. 근데 자연 트랙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때 대수 미적분 1을 한 번에 이제 진도를 나가요.
그다음에 미적분 투랑 확통을 2학년 2학기 때 나갑니다. 인문 트랙 같은 경우는 다른 학교랑 비슷합니다. 2학년 1학기 때 대수를 하고 그다음에 미적분 1을 한 학기씩 걸쳐서 하는 건데, 요 대수 과목은 이제 인문 트랙이랑 자연 트랙이랑 공통으로 같이 시험을 보고 같이 배우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있냐면, 1학년 1년 동안은 국제 트랙이 같이 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쉬운 문제를 그래도 많이 포함시킵니다. 24개의 문항이 있으면 한 22문제는 쉬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가 이제 변별력을 가르는 아주 어려운, 다른 학교에서 좀 보기 힘든 수준의 굉장히 특이한 문항들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그 다음에 대수까지도, 대수에서 이제 그 국제 트랙에 빠졌어요. 그러면은 인문 트랙과 자연 트랙이 있는데, 인문 트랙 학생들이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는 않다 보니까 대수까지도 훨씬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그렇게 소화 못할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의 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미적분 1, 자연 트랙 학생들끼리만 붙는 이 어떤 정말 치열한 이 승부에서는 난이도나 어떤 공부 양이 굉장히 급증한다, 이렇게 이따가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도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감정이입을 하면서 우리 같이 이제 내신 정말 준비 잘하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정말 쓰나미가 밀려온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점점 물이 이렇게 차오르다가 한 번에 휩쓸고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시점은 특히 2학년으로 전환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2학년으로 넘어가는 어떤 겨울방학 때 보통 2학년 내신을 준비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근데 그때는 사실은 그때 가서 2학년 과정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미 좀 많이 늦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상황들이,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제가 손쓰기 어려울 정도로 미리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공통수학 1, 2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부교재가 있어요. 부교재나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내신 자료로 주고 그것들을 훈련하게끔 하는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모든 학교에서 그래요. 근데 이제 강남에 있는 굉장히 시험이 어렵다고 소문난 학교들도 한 시험당 20에서 100문항, 많아야 100문항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외대부 같은 경우에는 한 시험당 3, 400문항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그 문항들을 또 그렇게 쉽게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문항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문항, 그 어떤 모의고사 문제집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완벽하게 준비하려면 사실 어떤 입학 직전에 방학 때만 준비하게 하거나 아니면 학기 들어가서 준비하는 거는 너무 늦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입학 전에 공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문제들이 아이들이 많이 풀고 나서 시험을 볼 때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몇몇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어떻게 나오는지 알 것 같다. 이미 시험이 한 번 끝났는데.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이 문제를 이미 숙달을 했고 열심히 연습했다고 했는데, 근데 시험에서는 똑같이 절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변형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낯설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한번 맛을 보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빈 공간을 채워야 되는지, 내 빈틈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 좀 알겠다는 건데, 그거를 미리 맛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을 왜 실전에서 하냔 말이죠. 미리 입학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적분 1, 2, 대수보다는 미적분 1, 2가 정말 관건이 되는데, 자연트랙 친구들 같은 경우에 특히요. 대학 수준의 학습이 좀 필요하다. 다른 학교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외대부고 선생님들께서 다룹니다. 그 제가 성함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외대부 학생들이 외대부고 3대 천재라고 불리는 어떤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께서 딱 수업 그 교환 같은 걸 제가 보면 딱 봐도, 아, 이거는 그냥 전공자들이 배우는 어떤 교재처럼 그냥 가르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에 맞는 수업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그냥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 트랙을 되면 수학이 일단 두 과목이 돼요. 근데 난이도도 올라가는데 그 미적분 한 과목에서 시험당 3, 400문제였던 걸 500에서 700문제로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니까 양도 늘어나고 난이도도 늘어나고 깊이도 깊어지고 과목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경쟁에서 뭔가
숙달해서 뭔가 준비돼서 내가 시험을 본다라는 느낌 받기도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자세하게 수학적인 이론을 설명드릴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어떤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표현들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그렇게 잘 다루지 않는 어떤 수학적 개념들을 이제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24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이건 25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냈던 것을 계속해서 변형해서 발전시키고 진화시켜서 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대부고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지 분석하고 그것들을 학생들이 경험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외대부고 시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칭 미분계수라고 일컫는 어떤 개념인데, 요거는 대학교에서 다루는 개념이에요.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요게 만약에 문제로 다룬다면 굉장히 간접적으로만 다루게 되는데, 이제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정말 직접적으로 그냥 대칭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공부해야 풀 수 있게끔, 능숙하게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몇 년 연속으로 출제되는데 제가 24년이랑 올해 26년 문제만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기출 문제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미적분 2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수업 자료에 실었던 것들이 거의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제 그 당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어서 이제 가져왔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가르치시는 로피탈의 정리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대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이고, 고등학교 학원에서는 이거를 좀 빨리 풀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건 절대 아니지만 조금 알면은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가르쳐 주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그 3대 천재 선생님 분의 수업 자료를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대학교 수준에서 계속 좀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좀 가르쳤던 회차가 있어요. 이날 제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막 11시, 12시 될 때까지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계속 가르쳤단 말이죠. 그날 애들이 와, 정말 오늘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오늘 수업이 굉장히 뜻깊고 정말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대학교 과정에 이론이 없으면 절대 못 푸는 문제가 식이 거의 똑같게끔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대학교 과정의 문제를 미리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2학기 때 이제 이거를 지도를 했는데 여름방학 때부터 같이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제 미적분 2를 거의 모르는 학생들한테 제가 대학교 과정을 처음부터 주입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 시험 전에 좀 배우고 나서 시험에서 바로 맞추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이 평균 점수가 30점대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너무 어려웠던 시험인데 시험에 거의 모든 문제에서 제가 가르쳤던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받아먹는 학생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준비가 많이 돼 있는 학생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받아먹는 게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외대부고 반을 사실 굉장히 이른 시점에 개강을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는 제가 원래는 1월에 개강을 할 텐데, 합격자 발표가 되고 나서 개강을 할 텐데 미리 개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대부고를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공통수학 1, 2 수업으로부터 해서 외대부고 시험 성격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셨을 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공수 1, 2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행을 빠르게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선행을 빨리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하셔야 되는데 공수 1, 2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프리 외대부고 반은 선행을 위한 반은 아니에요. 저는 외대부고를 대응하기 위한 반입니다. 외대부고를 대응하기 위해서 좀 더 그것에 특화된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부가 다른 학교 공부랑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이 비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공통수학 1, 2를 1, 2월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직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만으로 하기에는 정말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외대부고에서 나오는 그 몇백 문제짜리 부교재를 미리 풀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문제들은
다른 학교에 가서도 부교재랑 프린트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드리기 전에 좀 저랑 어떤 학생들이 좀 맞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학생들은 제 수업이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답을 맞추는 것에 좀 더 집중이 돼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학원에서 숏컷 풀이 같은 거를 많이 가르칩니다. 사실 저도 그 어느 선생님보다 숏컷 풀이를 많이 가르치는 강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얘들아, 모든 풀이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산을 오르기 위해서 빠른 길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 산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려면 그 산으로 오르는 여러 가지 코스를 다 알고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산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풀이들을 다 아는 것이 중요하고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학생들은 좀 제 수업이 잘 맞을 수 있어요. 국어,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에서 좀 답답함을 느낀다라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언어적인 어떤 직관들과 언어적인 감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수학으로 좀 전환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근데 저는 국어, 영어에서 필요한 사고력과 수학에서 필요한 사고력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들이 오늘을 잊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날이 있는데, 그날 제가 학생들이랑 계속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정말 쉬는 시간도 없이 몇 시간, 뭐 5시간, 6시간을 수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제 설명을 듣고 한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정말 언어의 마술사시네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왜 나왔냐면, 학생들의 이해를, 뭔가 어렴풋이 포착했던 어떤 수학적인 직관들을 제가 말로 돌려줬습니다. 그거를 너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는 이런 부분에서 맞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틀릴 수 있다라고 돌려줬더니 그런 반응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언어적인 직관을 수학으로 좀 전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특히 좀 더 잘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수업이 이렇게 2개를 일단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오타입니다. 2월 22일에 아침 수업이 이제 개강을 하는 거고요. 아침에 공통수학 1을 이제 아침 9시 반부터 1시까지 본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이후에 문제풀이 클리닉을 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시에서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10일에 완성입니다. 자세한 어떤 회차에 대한 안내는 브로셔에 나와 있고요. 공통수학 2를 저녁에 이제 월금 수업으로 이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두 수업 모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대부고에서 다루는 그런 부교재나 그리고 수업 시간에 다루는 선생님들의 창작 문제들을 미리 연습해보는 어떤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다.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 외대부고 학생이 저한테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문제를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께서 만드신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학원 강사들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는 정말 처음 보고 낯설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떤 3단계에 걸쳐서, 이 문제는 3단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이제 그 3단계 각각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변형 문제들을 제가 직접 제작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수업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 수업에서 어떤 관리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학생들이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얘들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해했다라고 너희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다음에 또 틀린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전달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뭘 이해했고 다음에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피드백하는 어떤 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내가 왜 틀렸다가 아니라 다음에 맞추려면 나는 어떤 태도를 갖겠다, 내가 이런 문장을 보면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어떤 태도들을 수립하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일지를 작성하는 한 학생의 사례를 보여드리자면, 처음 시켰을 때 이렇게 썼거든요.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자기가 뭔가를 못했다라는 얘기들이 보통 주를 이루어요. 처음에는 마치 회고록을 작성하듯이 그렇게 되는데, 사실 반성하는 그런 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거는 나는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과정이고, 이게 한 2주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 같은 학생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더라. 저의 어떤 지도나 어떤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좀 발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투트랙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위에 있는 것이 이제 주간 유형 진단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필수 유형들별로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에서 어떤 부분이 자기가 취약한지를 파악해서 제가 그걸 똑같이 오답을 하는 건 당연하고, 오답 이후에 그것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를 다시 한번 연습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근데 어떤 유형 안에서 그 학생이 다 맞았어요. 그러면은 그 유형에 대한 더 심화된 문제를 도전 문제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 처방전의 특색은, 그러니까 오답 노트는 많이 틀린 학생은 길어집니다. 하지만 처방전은 그 틀린 양과 상관없이 좀 비슷한 양이 갖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평가를 통해서 어떤 실전 대응 능력, 그 다음에 낯선 문항에 대처하는 어떤 자세 같은 것들, 실전 경험들을 쌓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투트랙으로 이제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24시간, 네, 제가 카톡으로 질문을 받는데 당연히 24시간 질문을 받아도 24시간 답변을 못 합니다만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24시간 내내 답장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로바로 또 확인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일주일 동안 질문을 저한테 보내놓고 자기는 확인을 안 해요. 일주일 뒤에 이제 몰아서 확인하는 학생들 대부분인데, 제가 이게 답변을 해줄 때 이렇게 예를 들면은 어떤 식을 보고 어떤 방식의 의문을 가져야 되고 어떤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지를 그냥 풀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에서는 좀 두 가지 훈련 포인트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암산 훈련입니다. 그 아이들이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계산 능력이, 그러니까 암산 능력이 부족해서 계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암산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너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스텝을 밟고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기회들이 많은 거예요. 이걸 좀 더 성큼성큼 갈 수 있다면, 그리고 좀 계산 능력이 발달이 된다면 정말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수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더 생긴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수학적 사고를 좀 언어로 이렇게 언어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수학에선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이 훈련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이 브로셔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수학적 지능을 높이는 수업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지능이 정해져 있고 내가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잘 준비한다가 아니라 아이들의 수학적 지능 자체를 높이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제 자신이 학생 때 느꼈던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그거를 좀 구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감사하게도 이번 1학기 사실 고등학생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 학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피드백이 한번 왔어요. 근데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정말 수학적 지능을 높이겠다라는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었으면 정말 느낀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정말 제 진심을 좀 이해해 주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이런 수업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제 번호도 잠깐 적어놨는데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외대부고 학생 입학한 이후에 어떤 공부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뭐 어떤 여름방학 준비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답장을 드리거나 전화를 드리거나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